자, 안녕하십니까. 프로피스하던 카이로스입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장 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장인데 증시 상황이 뭐 썩 괜찮았어요. 썩 괜찮았죠. 다들 보셔서 뭐 아시겠지만 썩 괜찮았습니다. 일단 뭐 지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371포인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700.48포인트를 찍으면서 양지수 모두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양지수 모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 줬다. 기관 중에서도 또 특히 금융투자 수급이 들어와 줬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강조해드렸던 부분이죠. 외인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 중 금융투자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데 그 좋은 외인 수급과 금융투자 수급이 같이 들어와 줬다라는 것은 우리 장 상황이 아주 썩 괜찮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양지수 모두 이제 쌍끌이로 매수세 하고 있는 뭐 기분 좋은 마감을 했다라고 제가 이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원달러 환율도 이제 좀 안정세를 찾는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갔던 킹달러가 이제 약간은 좀 안정세를 좀 찾고 있는 모양이에요. 안정세를 좀 찾고 있는 모양이고 글로벌 뭐 대내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재료들의 그 힘이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금리 관련된 이슈라던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 긴장 상황이라든가 전쟁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양이다. 진정되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또 가장 또 크게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가 있죠.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좀 많이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방 심리가 좀 커지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이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뭐랄까요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벌어질 수 있는 가상의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뭐 제로 코로나다 하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 봉쇄 정책을 강하게 피웠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좀 그 부분에 대한 그 긴장도를 좀 낮추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언제까지고 무조건적인 봉쇄를 한다는 게 특히나 이제 중국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부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제스처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글로벌 증시가 조금은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증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악재 소스보다는 좋아질 수 있는 소스들, 재료들, 모멘텀들이 더욱더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아시아 증시가 썩 좋지만은 무조건 좋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국내 증시는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좀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앞으로 시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과 같은 그 좋은 성적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 이제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국 중간 선거라든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내에서 우리가 좀 장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그렇게 시장과 좀 맞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우리가 우려하는 좋지 않은 결과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현명하게 혹시 우리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전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일단은 뭐 어찌되었건 오늘장에서 좀 이슈화되었던 종목들이라던가 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뭐 중국 코로나 규제 완화 관련해 가지고 이슈들이 많았어요. 뭐 철강 선물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코로나 규제를 좀 강화하면서 결국 중국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글로벌 그 경제 체제가 굉장히 많이 좀 붕괴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그 제스처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뭐 철강이 필요한 그런 산업군들이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제가 가져온 부분인데 뭐 해운 운임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뜨고 있어요. 관련된 종목들이 뜨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에서 우리가 좀 내 포트에 담아둬야겠다라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죠. 일단은 뭐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좀 봐보면요.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제철 자체가 뭐 철강 관련된 산업군 내에서는 탑티어죠.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현대제철 같은 종목이 일단은 뭐 지금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중국 봉쇄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뭐 썩 좋지만 않았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었어요.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었는데 지금의 이제 이슈 중국의 이제 코로나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좀 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뭐 현대제철은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시총이 4조가 넘는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이고요. 이런 종목에 외인의 수급이 근래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죠.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지금 이제 단순히 그 철강 산업이 다시금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나 로봇 뭐 그런 NFT 그런 산업군과는 좀 달라요. 아무래도 이제 무게감이 있는 중량감이 있는 산업군이다 보니까 그 이 한 번의 그 시세 파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길게 묵직하게 이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그 철강 제철 쪽이 좀 가격적인 바닥선을 다지고 가격적인 바닥선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잡아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내 포트에 편입시켜 놓는다라고 하면은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마음에서 현대제철은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추세 차트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눌려 있다라는 걸 보이실 거고 우리가 가격을 잡기 위한 일봉 차트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점 부근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고점 기준으로 지금 반이 넘게 절반 이상 50% 이상 할인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훌륭한 매수 타점을 잡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좋은 수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또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건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이에요.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인데 뭐 이 종목도 모르시는 분들 없죠. 철강업계에서 이제 뭐 현대제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좀 대형주다라고 할 수가 있죠. 시총이 이제 1조가 넘는 기업이고 외인 수급 똑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현대제철보다도 금일의 그 시세 상승분은 좀 적었습니다. 제가 현대제철의 이제 추세 차트도 보여드렸었는데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점 대비 50% 이상 할인되어 있는 가격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외인 수급도 강하게 들어와 있으면서 철강 산업에 이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모멘텀이 형성된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매수 타점 잡아놓고 이 저점 부근, 저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잘 잡아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뭐 매수가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내일장에서 시장 상황을 좀 보고서 매수 타점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일단 뭐 종목에 대해서 일단 좀 제가 언급해 드리는 거를 보고서 좀 개별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기다렸다가 노란통방에서 좋은 매수가 자리를 제공해 드리면 거기서 또 덤벼보는 것도 아주 유효할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대형주죠.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인데 나는 조금 엉덩이 가볍게 해서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두 종목 가져와 봤는데요.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이름 그대로 포스코 계열사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강판에 이제 뭐
컬러를 좀 입히고 하는 뭐 그런 약간은 이제 중견 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을 보면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아닌가라고 하실 수가 있으신데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어쨌든 해당 종목도 비슷한 그림, 비슷한 차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외인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주목해 봤을 때 엉덩이 가볍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종목,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이에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조금 더 작죠. 시총이 조금 더 작기는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외인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저점 눌림목 구간에 있다라는 점들을 좀 주목해 봤을 때 지금의 이제 철강산업 그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스윙 타점으로 노려보기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운 쪽도 해운 쪽도 발틱 운임 지수라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틱 운임 지수라 해가지고 이제 해운 운임 운임에 대한 그 요금 운임 요금에 대한 그 지수를 가격을 지표화해 놓은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규제가 이제 완화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겠죠.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운임, 해운 운임에 대한 그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꿈틀거리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일단은 뭐 제가 HMM이라는 종목하고요,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어요. 대한해운. 두 종목 모두 뭐 아시겠지만 벌크선, 그러니까 이제 LNG라든가 LPG, 원유선, 그러니까 아주 큰 대형 선박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두 종목 모두 이제 해운업에 있어서는 이제 해운업을 좀 선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일단은 뭐 해운업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게 해운업이죠. 슈퍼사이클.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2009년도, 2011년도까지 대략 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을 차화정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차화정 시대. 그게 뭐냐? 자동차, 화학, 정유죠. 자동차, 화학, 정유. 자동차, 화학, 정유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그 지수를 선도하고 이끌어갔던 시점을 우리가 차화정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 차화정이라는 단어가 회자될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모습이 우리 시장에 강력한 우리 시장에 강하게 좀 우리 시장의 뇌리에 좀 박혀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최근에도 우리가 있었죠. 태조 이방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조선업 같은 경우 태조 이방원의 조선업 해운업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이다. 슈퍼사이클이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3, 4년 동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뭐 매출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운업과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형성됐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해운업이 슈퍼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점을 봤을 때 대한해운이라는 종목하고 HMM이라는 종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추세 차트로 봤을 때도 고점 대비 상당히 뭐 절반 가까이 하락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매수 타점 잘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수급도 아주 좋고 똑같습니다. 대운해운도 그렇고 HMM도 그렇고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까 시총 규모의 차이는 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무거운 종목 묵직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HMM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더 가볍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한해운이라는 종목, 두 종목을 어떤 종목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중에서 대한해운을 볼지 HMM을 볼지 혹은 뭐 두 종목 다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지는 제가 이제 내일장을 좀 살펴보고요. 제가 또 장중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서 매수 타점을 좀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일단은 좀 그 두 종목에 대해서 뭐 검색도 좀 해보시고 공부도 좀 각자 개별적으로 해보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 카이로스가 제공하는 뭐 매수 타점 같은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을 통해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큰 이슈라고 했던 게 미국 중간선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간선거에서 예상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이 이제 승리할 경우, 야당이죠.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더 활발하게 커질 수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라는 분석에 의해 가지고 상승했던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비덴트라는 종목하고요. 인바이오젠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비덴트나 인바이오젠은 뭐 특히나 뭐 작년, 재작년 뭐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들썩들썩했죠. 그러면서 또 굉장히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서 크게 좀 시세를 좀 나타냈던 종목들입니다. 먼저 비덴트라는 종목은 방송용 모니터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럼 무슨 비트코인 뭐 가상자산하고 좀 연관이 있다라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빗썸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아시죠? 그 빗썸을 초기부터 기획하고 뭐 개발에 참여했었던 회사가 비덴트입니다. 그 빗썸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비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뭐 가상자산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은 어떤 종목보다도 빠르게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비덴트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수급적인 여건이 뭐 아주 좋지는 않아요. 수급적인 여건이 좋지는 않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그 기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어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순간 그렇게 반짝 뛰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거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년에는 가상자산에도 상당히 현명한 투자자라면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상자산에 이제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비단 우리나라의 얘기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공화당이 이제 승리하게 될 경우에 가상자산 시장에 더욱더 활기가 불어날 거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우리가 선점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비덴트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인바이오젠. 이 종목은 뭐냐?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신발을 제조하거나 키오스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은 식당 가면은 종업원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무인 디스플레이 기계가 주문을 받잖아요. 무인 주문 받는 게, 그걸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은 또 왜 가상자산 관련해서 또 관련주로 묶이냐? 비덴트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비덴트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있을 때 같이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가격적인 메리트라든가 그리고 수급적인 여건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고서 비덴트냐 인바이오젠이냐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덴트나 인바이오젠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결국은 크게 시세가 나올 부분은 맞지만 그만큼 매수 타점을 좀 정밀하게 잘 잡아야 될 필요도 있는 섹터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값, 디폴트 값이고요. 좀 매수 타점을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 종목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은 뭐 장 마감 시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금일 이제 미증시 흘러가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라든가 중국 코로나 규제 완화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이슈들이 아직 명확하게 좀 아주 시원하게 해결된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해소된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좀 관망세에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황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너무 좀 성급한 매매는 좀 지양하시라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렇게 좀 마감 시황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